¿Cuál es tu sueño que tenés en el fútbol? Si tuvieras que elegir, ¿cuál es tu sueño? Jugar un mundial. 보통 떡잎이 보이는 유망주들은 일찌감치 명문 클럽들이 다 데려가기 마련이죠. 알바레스 또한 어릴 적부터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재능이 가장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상위 클럽으로 가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고 마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축구 클럽 아틀레티코 칼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준 재능은 지금까지도 그를 상징하는 별명을 남기게 됐는데, 공을 몰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이 마치 다리가 두 개가 아닌 여러 개로 보인다고 해서 붙은 별명 라 아라냐, 바로 거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라 아라냐를 보기 위해 매주 경기장을 찾을 정도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소문은 점점 마을 밖으로도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문은 어느 빅클럽의 귀에도 흘러들어가게 됐고, 그 클럽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그렇게 11살의 알바레스는 흰색 유니폼을 입은 채 한 달 동안 테스트를 받으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고,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아르헨티나를 떠나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겠다는 걸 깨닫게 됐죠. 동시에 레알 마드리드 역시 이 어린 소년을 당장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 영입은 아쉽게도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피파 규정으로 인해 16세 미만 선수는 부모와 함께하지 않으면 해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없었죠. 알바레스는 11살이었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축구와 무관한 이유로 스페인에 정착하는 경우라면 가능했지만 당시 그의 가족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고 알바레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 무렵 이미 아르헨티나 내에선 많은 클럽이 그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그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상위 클럽에서도 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레스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았죠. 적절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다시 아틀레티코 칼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골과 우승을 거듭하며 묵묵히 본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4년 후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된 15살의 알바레스는 아르헨티나의 명문 클럽 리버플레이트에 입단하게 됩니다. 다른 유망주들에 비해 명백하게 늦은 나이였지만 그는 빠르게 적응하며 자신이 왜 특별한 재능인지를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죠. 2017년엔 세계 각지의 유소년들이 참가하는 제너레이션 아디다스컵에 출전해 많은 득점을 터뜨리며 클럽을 결승까지 이끌었고, 더 나아가 플라멩고와 맞붙은 결승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하며 결국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죠. 그리고 2018년엔 당당히 9번 유니폼을 입고 1군 무대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알바레스를 보며 클럽의 1군 감독인 가야르도는 이런 평가를 내렸죠. 알바레스는 모든 감독이 지도하고 싶어할 선수라고. 2018년 12월 9일 이날은 남미의 챔피언스리그라고 불리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 2차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라이벌인 보카 주니어스였고 1차전에선 2대2로 무승부를 거둔 상황이었죠. 그리고 승부는 정규 시간에도 나지 않았고 바로 그 순간 교체로 투입된 선수는 불과 3개월 전에 1군 무대를 처음 밟은 18살의 알바레스였습니다. 이는 가야르도 감독의 큰 신뢰를 보여주는 선택이었고 결국 알바레스는 데뷔 시즌에 자신의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뤄냈죠. 이 트로피를 시작으로 그는 매 시즌 꾸준히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2021년에 접어들면서 득점력 또한 눈에 띄게 폭발하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2012년 5월에 있었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혼자서만 무려 6골을 터뜨린 순간이었죠. 이는 리버플레이트 역사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기록이었고 알바레스는 그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처럼 라 아라냐는 어느덧 아르헨티나에서만 머물기엔 너무 커버렸고 그를 위한 더 큰 무대가 필요했죠. 그렇게 2022년 여름 알바레스는 마침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고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라는 새로운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근면하고 소박한 마을 칼친. 앞서 말했듯 이곳은 알바레스가 태어나고 축구 선수라는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칼친이 자랑하는 유망주를 넘어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대서사시의 첫 시작은 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맞붙었던 월드컵 결승전. 사실 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알바레스의 이름은 주전 명단에 없었습니다. 첫 경기부터 충격적인 패배를 벤치에서 지켜만 봐야 했고 두 번째 경기 역시 벤치에서 출발했죠. 그러나 교체 출전으로 보여준 짧은 활약을 기점으로 그 다음 경기부턴 계속해서 주전 자리를 꿰찼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알바레스는 4골을 몰아치며 팀의 결승행을 견인했죠. 또한 결승전에서도 역시나 선발로 출전했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혈투 끝에 알바레스는 마침내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맨체스터에서도 그의 영웅담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죠. 시즌 내내 절반도 채 선발로 나서지 못했음에도 그는 17골을 터뜨리며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FA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까지 모두 우승하며 클럽 역사에 남을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죠. 그로 인해 알바레스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대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그건 바로 단 한 시즌 만에 월드컵과 트래블을 모두 들어올린 축구 역사상 유일한 선수가 됐다는 것. 이처럼 그는 불과 23살이라는 나이에 축구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완성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알바레스에겐 그 수많은 트로피보다 더 값진 순간은 따로 있었죠. 자신의 시작점이었던 고향 칼치노로 금에 환영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알바레스는 소방차를 타고 거리를 누볐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죠. 그리고 마을의 영웅이 된 그에게 칼치는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했던 아틀레티코 칼치네 경기장은 이제 이렇게 불리게 됐죠. 에스타디오 훌리안 알바레스. 그렇게 어릴 적 이곳에서 꿈꾸던 한 아이는 시간이 흘러 이곳에서 뛰는 유망주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3-24 시즌에도 알바레스의 우승 DNA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슈퍼컵, 클럽 월드컵, 그리고 또 한 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이처럼 맨체스터의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고 2시즌 동안 클럽과 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많은 트로피 뒤에서 알바레스는 클럽에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클럽이 트래블을 이루는 데까지 많은 도움을 줬지만 정작 중요한 경기였던 FA컵 결승전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선 단 1분도 뛰지 못했죠. 언제나 엘링 홀란의 그늘에 가려질 수밖에 없었고 알바레스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2024년 여름 그가 선택한 새로운 도전은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죠. 잠시 돌이켜보면 훌륭한 시즌을 보냈던 이 클럽에는 언제나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엔 클럽을 우승으로 이끈 수아레스를 포함해 코스타, 팔카오, 포르란, 아구에로, 그리고 토레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젠 라 아라냐가 그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클럽 역사상 2번째로 비싼 영입이자 구단 프로젝트의 새로운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런 알바레스라도 초반 부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클럽에서 뛴 훌륭한 스트라이커가 많았듯 그만큼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도 많았죠. 심지어 최고의 종류였던 주앙 펠릭스마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클럽의 역대 최다 득점자인 그리즈만조차도 합류 초반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라리가 첫 9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죠. 알바레스 또한 라리가 첫 6경기에서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진은 그저 해프닝에 불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득점력이 살아나며 자신의 이적료에 걸맞은 활약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24-25 시즌이 끝났을 무렵 그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무려 29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데자비처럼 이어지는 25-26 시즌에서 알바레스는 또 한 번 쉽지 않은 출발을 맞이했죠. 개막전을 마지막으로 좀처럼 리그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심지어 라리가 5라운드에선 페널티킥까지 놓치며 일찍 교체 아웃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페인 언론들은 골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알바레스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듯 알바레스의 침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라운드였던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몰아치며 보란듯이 살아났고 그 기세는 곧바로 마드리드 더비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던 그날 이후 스페인 언론은 일제히 알바레스에게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침착한 페널티킥 득점에 이어 쿠르투아를 무너뜨린 환상적인 프리킥골까지. 클럽은 그의 멀티골에 힘입어 5대2로 승리했고 더 나아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5골을 넣은 경기는 무려 75년 만이었죠. 이처럼 알바레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클럽의 심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활약이 커질수록 알바레스를 원하는 클럽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로 그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이에 알바레스는 SNS에 떠도는 말들은 알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소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아틀레티코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저는 오직 이곳에서의 성장과 우승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적설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물론 언제나 그랬듯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인터뷰처럼 이곳에서도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알레띠의 레전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훌리안 알바레스 이야기였습니다.